오늘 우리 세계유산이 10주년이 벌써 됐고요. 우리 또 남사모가 시작한 지가 28주년이 됐고요. 남한산성이 축성한 지가 400년이 된 해입니다. 아주 뜻깊은 오늘 우리 남사모의 우리 김대중 회장이 잊지 않고 이런 또 축하 행사와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우리 모두 함께 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큰 행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 남한산성의 큰 틀에서의 역사적 흐름 제가 먼저 하나 좀 짚고 10년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아서 먼저 하나 짚어봤습니다. 남한산성 하면 절대로 우리가 백제의 그 혼이 깃든 남한산성이다. 온조대왕의 사당이 있는 곳이다. 유일한 곳입니다. 온조대왕의 사당이 있다. 남한산성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어도 온조대왕과 남한산성의 관련을 짓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온조대왕 사당이 있는데 우리는 거기를 여러 번 가봤지만은 가보지 않은 사람이 아마 이 중에서 상당수가 있을 거예요. 남한산성 2000년의 역사가 흐르는 곳이다 하는 것을 우리 남한산성의 숭렬전을 통해서 그 역사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되고요. 팔도 사찰이 모여서 남한산성을 쌓은 바로 호국의 정신이 깃든 남한산성이다. 또 우리 병자호란 때 삼학사의 영혼이 깃들어 있는 현절자를 생각해 보면서 그 조선의 선비 정신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곳이 이 남한산성이다. 그 다음에 금기학파의 그 실학의 정신이 잉태된 곳이 이 광주다, 남한산성이다 하는 것. 참, 그러고 보면 남한산성 2000년의 역사에 켜켜이 쌓여있는 우리들의 어떤 혼과 정신의 산실이다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언제부터 남한산성이 우리로부터 멀어졌는가? 1895년 을사늑약 이후에 이 남한산성은 수모를 겪게 됩니다. 식민지 책략에 휘말려서 남한산성은 우리들과 거리를 멀리하게 됐고요. 광복이 되었는데도 또다시 그 순환의 남한산성을 우리가 순환의 남한산성으로 우리 스스로들이 다 같이 몰아넣었습니다. 그래서 부끄럽고 자괴감으로 인식해 했고요. 폐전지, 굴욕의 장소, 치욕의 땅, 그리고 군 형무소로서 인식시킴으로써 남한산성 100년의 수모가 우리 바로 전 시대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일제가 50년, 우리가 50년, 그래서 100년의 남한산성에 수모가 있었다. 이건 결코 폐전지도 아니었고 굴욕의 땅도 아니었고 치욕의 땅도 아니었는데 그것을 그렇게 부름으로써 남한산성을 비하하는 우리들의 그 잘못된 인식이 여기에 있었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96년 병자년이었습니다. 이때가 바로 남한산성의 현대적 재조명이라는 이런 국제학술회의가 열림으로써 태동이 됐고 그 여파로 남사모가 창립이 됐습니다. 96년입니다. 바로 병자년에 60갑자가 6번 돌아왔던 그 해였습니다. 이 해를 우리 남사모가 잘 포착해서 시작을 한 것이 바로 오늘 28년의 역사를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96년, 99년에 그 식목일 날 임창열 도지사가 남한산을 찾아오셨고요. 임창열 지사와 여러 가지 이야기 끝에 남한산성에 대한 종합발전 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하나 남사모가 만들어내기로 그렇게 약정을 하고서 보고서를 2000년도에 열심히 해서 만들어낸 보고서가 바로 이 자료입니다. 남한산성 종합발전방안 수립 연구입니다. 저 뒤에 보면 이제 여기인가요? 요 제일 마지막에 보면 남한산성은 그 역사 문화 환경을 그 잘 정비해 가지고 이 산성을 갖다 세계문화 유산으로 이것을 갖다가 만들자 하는 것이 최후의 목표였습니다. 저것을 제시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남한산이 세계유산이냐, 그거는 어불성설이다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여기는 쉽게 말하면 닭도리탕집인데 어떻게 세계유산이 된다는 얘기냐, 이렇게 비하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았어요. 그러나 우리들이 보는 그 안목에서는 남한산성은 대한민국을 대표할 뿐만 아니라 세계를 대표할 수 있는 산성이다 하는 것을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때에 이렇게 원대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 사업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 7월 12일 날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했고요. 12월 달에 도지사 상황실에서
세계 유산을 꿈꾸며 남한산성이 그 복원 정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복원 정비 기획단이 발족됐고요. 제가 그때 초대 단장에 취임을 해가지고 이 업무를 진두지휘를 했습니다. 경기도가 2001년부터 2009년까지 1,450억을 투자하기로 약정을 했고요. 그래서 행궁 권역이 36,000평이 전부 매입이 됐습니다. 거기에 호텔이 있었고, 가옥이 27채가 있었고요. 개인들 소유의 땅들을 다 매입을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남한 행궁의 중심 부분인 현재의 그 행궁을 복원했습니다. 우리 조한수 회장님이 남한성에 왔을 때 거기에 돌이 묻어 있고 기둥이 있었다고 했는 데가 바로 행궁이었습니다. 그 행궁터에 사람들이 그 무슨 터인지도 모르고 거기 와서 그렇게 여러 가지들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호텔에서 그 호텔 소유였기 때문에 호텔에서 사람들 자꾸 들어오는 거를 금지시켜 놓기도 했던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남한산성에 이제 그 애영정과 한남루, 관아거리, 인하관 이런 게 다 조성이 되고 성곡, 복원, 행궁, 복원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11년이 걸립니다. 이 복원 정비하는 것만 11년이 걸려가지고, 우리가, 남한산성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이제 갑니다. 이 행궁을 복원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제가 잠깐 좀 살펴봤습니다. 행궁은 궁중문화를 통해서 고품격 문화의 그 진원지로서의 의미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궁궐이 있다고 하는 것은 가장 우리 사회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문화를 향유자가 누굽니까? 임금이죠. 그렇죠? 궁궐입니다. 궁궐 문화가 우리의 가장 품격이 있는 문화를 얘기하는데 그 바로 궁궐이 있음으로써 행궁이 있음으로써 그런 아주 우리 수준에서 가장 높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여기 궁중음악인 정학이 흐르고요. 또 하원인 미술관도 이 안에 있었고요. 또 궁중음식, 효종갱 이런 특별한 사대부들이 즐겨했고 또 임금이 즐겨했던 이런 높은 수준의 음식 문화가 있던 곳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전통 무예 문화의 보고입니다. 연무관과 무과시험, 무술연마 시험을 했고요. 지금도 그 연변관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바로 그런 아주 군사, 무과 시험에 여기가 아주 중심지였다. 무과를 나눴을 때 무과 시험을 여기서 여러 차례 시행한 것을 우리는 역사에서 기록할 수 있습니다. 또 전통 문화를 통해서 내일의 문화를 발전을 기하는 곳이다 하는 것, 창의 체험 무대가 된다 하는 것을 제가 행궁이 복원됨으로써의 그 의미가 뭔가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지금 아름답게 복원된 행궁의 원경입니다. 아주 수려한 그 자연 속에 아주 이렇게 잘 정비가 되어 있는 행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행궁은 11곳이 있습니다만은 이 자묘우산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행궁은 남한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남한산성의 행궁을 좀 더 의미 있게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요. 남한산성의 행궁이 복원됨으로써 이제 기운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쇠잔했던 그 기운, 100년 동안 우리와 멀어졌던 그 기운이 다시 돌아오는 남한산성입니다. 그 기운이 다시 돌아왔는데요. 옛 행궁의 모습이 복원이 됐고요. 또 이 수도권 시민들의 자랑스러운 역사 문화 공간으로서의 이 남한산성은 다시 태어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예토에 생기가 불어넣어졌고 기운이 다시 돌아옴으로써 역사의 현장으로 이곳은 탈바꿈되기 시작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유네스코 문화유산을 다시 태어나서 세계 속의 산성으로 우뚝 솟았다. 2014년 6월 22일입니다. 이날이요. 다음에 다시 또 나올 겁니다. 남한성의 가치는 날로 향상되고 있다. 저것이 무엇이에요? 하고 물어본 사람들이 많아요. 행궁을 바라보고도 아직까지 행궁인 줄 잘 모르고요. 저 한옥 건물이 뭡니까? 사찰입니까? 아니면 저기가 제사 지내는 곳입니까? 하고 물어본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도요. 그래서 이 행궁을 통해서 우리가 남한성의 가치는 점점 향상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남한산성은 또 하나의 한국입니다. 작은 한국이다.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이 자묘우사를 완벽하게 갖추고 한양을 축소시켜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한성의 그 로타리가 아니고 거기가 종로입니다. 종로. 종로거리도 있고 여러 가지 사대문이 다 있고요. 그래서 남한산성은 작은 한양이고요. 자묘우사, 종묘와 우시를 갖춘 국내 유일한 행궁이다. 11곳 행궁과의 차별합니다. 자묘우사, 자묘우사라는 것은 종묘 공간을 가졌다는 겁니다. 이 조상들의 신의를 함부로 모시고 다니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종로 상가에 있는 종묘가 남한산성에 작은 종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묘가 있다는 것,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거 뿌리입니다. 근본입니다. 바로 종묘가 남한산성에도 있고요. 또 우실이 있다는 것, 이것은 남한산이 갖는 아주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강을 해자로 거느리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게 대단한 스케일이죠. 그렇죠? 한강이 해자다 하는 것. 남한산이 여러분 연주봉이라든가 풍문에 올라가 보면은 한강을 하늘에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한강을 해자로 거느리고 있는 그런 남쪽의 진산이요 성산이다 하는 겁니다. 이 한강의 남녘 땅, 여기는 바로 유토피아였고 희망의 상징터였다. 백제의 그 원터에서 바라봤을 때 이 남한산성은 바로 백제의 진산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4대 정문이 있었고요. 16개의 앞문이 있고 수군문을 갖춰놨습니다. 여기는 바로 이런 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벽이기 때문에 막힌 공간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은 이런 문을 통해서 다시 소통의 장을 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남한산성은 고대성에서부터 현대성에 이르기까지 성각 축성의 백과사전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대성에서부터 현대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성각 쌓는 기법부터 시작해서 퇴물림식, 그레이징 여러 가지 기법이 다 들어오고요. 돌을 깎는 방법도 다 다릅니다. 그 시대별로 모든 것들이 여기에 다 성벽 속에 담겨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성각 역사의 축소판이고요. 또 백과사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곳이 바로 남한산성의 이 가치가 남다르다 하는 측면입니다. 다음에는 이 광주 유수라고 하면요. 넓을광자 광주라고 저는 불러야 된다고 늘 생각합니다. 광주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이제 광주라고 해야 되는데 왜 그런가? 넓을광입니다. 넓을광. 얼마나 넓었습니까? 저 강남 압구정도 다 광주 땅이고요. 강남 4구가 다 광주 땅입니다. 봉은사가 다 광주 땅입니다. 그리고 저 안산 시아까지가 다 광주 땅입니다. 얼마나 넓었습니까? 한강 이남은 다 광주 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강 북쪽은 양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양항도라고도 불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고려시대에는. 이렇게 넓은 지역을 관할했기 때문에 여기가 광주였고 넓을광자 광이다 하는 것은 이 광주 유수는 정이품 장관급이었습니다. 장관급이었고 어전회의에도 참석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질 정도로 아주 여기가 품격이 아주 높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광주 유수는 어떤 분들이 오셨는가 하고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전준희 씨가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안동김 씨가 거의 두 성씨가 거의 한 80%입니다. 그 나머지 한 20%가 이제 희성이고요. 그렇게 보면은 여기가 조선왕실의 중심 무대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남한산성에서 정조대왕이 남한성을 전란을 겪고 나서 이 성이 갖는 약점이 노출됐는데요. 이것을 완벽하게 보완한 분이 숙종임금입니다. 숙종임금께서는 남한성에 오셔서요. 이 남한성이 가졌던 전란을 겪어보면서 겪었던 그 약점을 다 보완하고 또 저 신남성과 이런 성을 더 내쌓고 외성을 더 쌓아서 완벽하게 숙종 17년에 여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내가 다리를 뻗고 잘 수 있겠구나 생각하시면서 여기 있는 승병들을 반을 저 북한산성으로 보내가지고 북한산성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산성을 쌓는데요. 숙종임금이 남한산성에서 꿈꾼 것이 뭔가 하면 바로 북한산성을 쌓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 뒤를 이어서 정조도 여기 와서 여러 번 이 행궁에 들르셔서 정사를 논했는데요. 정조 임금이 여기서 남한산성에서 수원 화성을 꿈을 꿨다. 이렇게 보면 맞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조선왕조 시대의 북한산성, 화성, 남한산성, 그 중에서 남한산성이 400년,
북한산성이 300년, 100년 토올입니다. 그 다음에 화성이 200년, 이런데 전부 남한산성에서 그 꿈속에서 이것이 다시 현실이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남한산성은 백제의 통일신라 고려 조선 역사의 절과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잊을 수 없는 역사 정신 교육의 장이 바로 남한산성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백제는 저 한강 남쪽의 백제, 지금 몽천토성, 풍납토성 그쪽에서 이 남쪽을 쳐다보면서 여기는 진산의 꿈을 꿨습니다. 백제 사람들은 진산의 꿈을 꿨고요. 통일신라는 바로 남한산의 대업의 꿈을 꿨습니다. 삼국 통일의 대업의 꿈을 꿨다. 고려는 몽고와의 항전의 그 꿈을 꿔서 고려는 몽고군을 격퇴시켰던 바로 현장이 여기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볼 때 백제는 진산의 꿈을 꿨고 통일신라는 대업의 꿈을 꿨고 고려는 항전의 꿈을 꿨다. 바로 그것이 역사의 현장 남한산성이다 하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싶고요. 조선에 와서는 여기는 기억의 땅입니다. 무방루라고 했습니다. 바로 기억의 땅으로서 남한산성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현재의 문화적 가치를 소중히 생각하는 오늘 우리들은 어떤 꿈을 꿔야 할 것인가? 우리는 품격의 꿈을 꿔야 된다. 우리 한국인의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는 품격의 꿈을 꾸는 것이 남한산성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 남한행궁이 어떤 의미를 가졌는가 하는 걸 제가 조금만 더 부연 설명하면요. 당시대의 최고의 건축물은 역시 궁궐 건축입니다. 궁궐 목수가 되어야지 대목장으로서 최고의 목수라고 우리가 지칭을 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왕실 문화를 중심으로 건축, 복식, 음식, 그 다음에 궁중생활사까지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남한 행궁의 의미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왕실의 이용을 통해서 민족 문화의 자랑스러운 터전을 만나게 될 곳이 남한산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문화, 민족의 우수한 문화 전통과 삶의 예지 이것을 배울 수 있는 교육의 장이 바로 남한산성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남한산성의 그 행궁과 가나거리 이런 것들의 의미와 그 존재감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생각되고요. 민족사의 치열한 삶의 현장인 남한산성에 응축된 지혜가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런 그 민족 역량의 자긍심과 표상의 장소로서 자리매김되어야 할 남한산성이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 문화의 자긍심, 한없는 자긍심을 가져도 좋은 것이 바로 남한산성이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세계유산 등재 기준에 탁월한 보편적 가치, 여기서 탁월하다 하는 건 우수하다는 보편적 가치라는 건 뭡니까? 세계인이 다 인정하는 가치다 이 말입니다. 보편적 가치, 우리만이 갖는 특수 가치가 아니고요. 보편적 가치라는 것은 세계인이 다 인정하는 보편적 가치를 가졌다. 그런 면에서 남한성이 세계유산에 등재가 됐는데요. 세계유산에 등재될 때는 6가지의 그 조건이 있습니다. 그 6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충족이 되어도 세계문화유산이 되는데요. 남한산성은 2가지의 꿈을 여기다가 다 담아놨다 했습니다. 남한항궁의 밤하늘 좀 문자만 보다가 좀 시원하게 좀 한번 화면을 봤습니다. 이 남한산성 사진 콘테스트 1등한 사진이고 밤에 요즘에 밤새도록 남한산 행궁은 불을 밝혀놨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녁이 되면 아주 산책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요. 그 아주 우리 문화의 우수함을 즐길 수 있는 그런 행궁으로 변해왔다. 자, 세계유산의 6대 등재 기준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만 돼도 되는데 남한산 2가지에 됐다 하는 이거 복잡한 얘기 다 빼고요. 남한산성은 동양의 도성조영로, 즉 수도의 기능을 갖춰놨다 하는 거예요. 행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행궁이 있기 때문에 남한산성이 세계유산이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시고요. 두 번째는 군사시설, 성곽, 축성, 발달사의 여기가 아주 보고다 하는 겁니다. 성곽을 쌓는 그 발달사의 보고다. 온 400년 전에는 고대산성입니다. 태물리지 석축법으로 한 고대산성인데 숙종대왕 때부터는 또 성곽 기술이 달라지고요. 또 그레이징 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돌을 깎아가지고 이렇게 서로 맞물려서 이렇게 만들어 놓는 그런 성입니다. 돌이 커지고요. 이런 우리나라 그 성곽의 그 기술의 발달사의 아주 보고가 남한산성이다. 여러분들 남한산의 성곽을 많이 이렇게 보셨지만은 그냥 보면 다 똑같은 돌인 것 같아도
그 돌 하나하나가 다 의미를 가졌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남한산성은 충족이 되었기 때문에 세계유산이 되었는데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여기와는 해당이 안 되지만 이제 창의성이 빚어낸 걸작품이 세계유산이 됩니다. 세계문화유산은 지금 만들어도 세계유산을 만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있어요. 세계적인 걸작품을 만들어내면 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문화를 보는 관점이 많이 달라진 거예요.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게 호주에 있는 뭡니까? 시드니에 있는 오페라 하우스. 그게 요즘의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세계적 걸작품이다. 그 세계문화유산이 되는 거예요. 오늘의 우리는 문화유산이라고 하면은 과거 것만 자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오늘에 만들어지는 건축물도 세계적인 문화유산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요즘에 문화재청에서 많이 바뀌어가지고요 그런 일을 합니다. 해방 이후에 만들어진 건축물 중에서 베스트를 뽑고 종도 베스트 뽑고 탑도 베스트를 뽑아가지고 근대 문화유산을 지정하자 이런 운동을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화유산 또 이렇게 과거의 것으로 돌아만 가는데 그게 아니고 오늘의 우리도 문화유산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그 의미를 여기서 한번 느껴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거 두 가지가 해당되니까 이건 설명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전성, 진정성, 또 형태 디자인에서 남한산성 이게 사인이 안 맞아. 저쪽으로 좀 보내. 용도와 기능, 전통 기술 관리 체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완벽하게 여기에 맞아졌다. 이 화면이 안 맞다. 저쪽으로 좀 보내라. 일상생활을 연기하는 공간이다. 남한산에 와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이 세계유산이라고 하는데 문화재라고 하는데 왜 여기에 이렇게 집들이 많은가? 이 집들을 다 전부 성 바깥으로 쫓아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일반적으로 다 합니다. 정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5공화국 때 남한산에 있는 집들을 전부 저 밑으로 전부 이전 계획을 세웠어요. 했는데 해보니까 안 돼요. 안 되는 이유가 83%가 개인 재산이에요. 남한산 안에 전체가. 그리고 여기에 여러 가지 그런 삶의 역사가 있는 곳이에요. 이 남한산성의 이 마을은 독특한 마을입니다. 성곽 마을, 성 안의 마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성 안 마을입니다. 이 성 안에 있는 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성 바깥에 마을이 있어도 성 안의 마을이라는 것은 아주 희귀한 예입니다. 이 남한산은 그만큼 산세가 아주 하늘이 내린 천작지 성이기 때문에 이 성 안이 80만 평이나 됩니다. 이 80만 평이나 되고 바깥에서는 저기 이 성을 에워싸기 전에 산성 안에서 거주 주민이 있어야지 이 성이 되겠다 하고 생각해서 산성에 집들이 있는 겁니다. 그 산성 안에 있는 집들을 손가락질하면서 저걸 전부 다 없애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것은 성도를 빼내겠다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다. 우리 남사모에서는 절대로 그런 얘기하면 안 된다.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금 정부에서도 남한산 이주 대책을 세웠다가 돌린 적도 있는데 이 남한산은 이 400년의 역사를 갖고 이 도성 마을이 형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독특한 마을이다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고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기억의 장소 무망루 저 수어장대에 가면 2층 편액이 무망루 잊지 말자 하는 걸 얘기해서 기억의 장소가 남한산성 세계유산 남한산성은요. 전 인류가 함께 보호하고 보존하고 관리해서 후세에 물려줄 유적으로 세계유산위원회가 인정을 했는데요. 2014년 6월 22일 날이었습니다. 이날에 남한산은 아주 큰 목소리로 다시 태어났고 우리 모두가 다 축하했던 14년 6월 20일이었다고 생각을 해볼 때 정말 감개가 무량한 그래서 카타르 총회에서 이 뉴스가 12시에 전달이 되어 와가지고 모두가 다 만세를 불렀던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꼭 10년 전의 일입니다. 유네스코 등재 기념식을 그 이후에 했는데 자, 요게 보면요. 2014년 6월 말일까지 도지사가 김문수 지사였습니다. 이거 카타르의 회의에 간다고는 김문수 지사였어요. 그리고 일주일 만에 이제 퇴진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남경필 지사가 돌아왔어요. 그래서 사실 이 축하 공연은
남경필 지사가 중심이 돼가지고 여기서 했던 그런 그 아주 두 지사가 걸쳐서 남한산성에 유산 지원이 된 거하고 이렇게 저 위에 보면 남경필 지사하고 강주시장님 하고 우리 남사모의 저 뒤쪽에 두 번째 우리 김내동 회장님 거기에 같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축하를 했고 그때 여러 가지 행사가 여기서 축하 행사가 벌어졌습니다. 이제 옛날의 광주가 아니고 오늘의 광주는 대단한 광주입니다. 인구 이제 40만이 넘어서고 50만으로 향해 가는 광주이기 때문에 이 의미를 다시 찾아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그때 많은 축제 행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전부 경기도 주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쁘기도 하지만은 좀 슬픈 그런 역사를 함께 가지고 있는 광주였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품격이 향상됐고 남한산성을 통해서 민족 자존의 땅으로 이게 승격이 되어졌다. 왕실문화, 문화향유 자존심 회복, 또 세계인의 성으로서 남한산 명실공히하게 보편적 가치, 세계가 인정한 가치다 그 말이에요. 우리만이 주장하는 가치라고 하면은 그건 특수 가치예요. 근데 남한산은 세계가 인정하는 보편적 가치가 됐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남한산성의 그 품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고 생각되고요. 남한산성은 부가가치가 지속적으로 창출이 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여기는요, 내추럴 비잉이 있고 자연 친화적인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제가 웰빙이라는 말 쓰는 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웰빙은 인간 중심이에요. 그건 사람이 행복해지자고 하는 거지 자연도 행복해지자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내추럴 비잉 하는 말을 제가 썼습니다. 치성암에 가면 바로 그런 현장이기도 합니다. 고온 분지형, 공기 청정 지역, 반딧불 가재 이게 다 서식하고 있고요. 산이면서 도시고 도시면서의 산 남한산성의 그 자랑입니다. 수도권 탐방지로서의 반나절이면 올 수 있는 것이고요. 여기 문화 콘텐츠가 260여 곳에 이 문화재가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 가야 된다. 남한산성에서의 삶의 질 이런 문제도 한번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문화유산, 문화예술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남한산성, 국민 여가 활용, 대국민 문화 봉사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시민으로 우리가 자리가 매김돼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남사모가 해야 할 그런 큰 역할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고요. 수도권 탐방지로서 역사, 문화, 자연 생태를 묶어내는 최적의 장소가 남한산성이다 하는 겁니다. 닭도리탕 집에서 세계 문화유산으로 변화를 했습니다. 아주 이건 획기적인 일입니다. 남사모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이제는 이 안에 와서 노래 부르고 술 마시고 비틀거리고 하는 사람 없어요. 지금은요. 처음에는 굉장히 반발이 심했어요. 이거 못하게 하니까요. 그런데 350만 원 벌금이 떨어지고요. 영업정지 한 보름씩 시키니까 한 3집만 하고 나니까 다음에 싹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남한산은 지금은 아주 상당히 그 높은 수준의 문화가 있는 곳으로 이렇게 닭도리탕 집에서부터 세계 문화유산으로. 그 다음에 남한산성 하면 전부 다 먹으러 간대요. 전부 다 먹으러 간다고 그랬어요. 우리도 옛날에 다 그랬어요. 그런데 역사 문화의 현장을 보러 가는 그런 그 곳으로 이렇게 변했다. 10년의 큰 변화였다고 생각합니다. 유원지에서 행국문화 체험의 장으로 변했다. 역사를 통해서 미래를 개척하는 시민정신이 여기에 살아있다. 벗고 창신하는 그 시민정신이 이 속에 살아있는 것이다. 미래를 꿈꾸는 자는 남한산성에 오르라고 우리가 다 함께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수호장대의 저녁노을이 나타났습니다. 나타나고 제가 하는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